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위험물 기능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위험물 기능사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 자, 우리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그 회사들이죠. 위험물을 취급한 회사들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제조소 등마다, 물론 이건 법 내부적으로는 어떤 개수의 제한 등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지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물 기능사 혹은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이런 위험물에 관한 자격이 필요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자, 선임을 합니다라고 해야지만 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허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15조 똑같은 조의 제7항입니다. 여기서는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격이 없는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할 때마다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불러서 참여시킨 뒤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 자격증을 왜 필요로 하냐면 이런 법 조항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응시 자격 및 시험 방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시 자격은 제한 없습니다. 아무나 칠 수 있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 자, 시험 방식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할 때 필기는 CBT입니다. CBT란 종이 없이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마우스로 답을 클릭해서 시험을 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험표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 나는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펜을 지참하시고요. 시험장 가서 종이를 주세요 하면 종이를 줍니다. 그 종이에다가 계산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신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도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시험 치고 나올 때는 제출을 하고 나와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계산기의 경우에도 지참도 가능하지만 시험장 가면 시험 치는 화면에 계산기가 따로 들어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실기의 경우에는 시험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해서 시험지를 제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답형의 경우 실기의 필답형은 문제만 공개하지만 작업형은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험물 기능사는 필기든 실기든 문제가 공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칠 때 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볼펜, 전자계산기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하니까 여기는 컴퓨터가 따로 실기에서 필답형, 잠깐만요. 자, 필답형은 그냥 시험지에다가만 시험을 치는 방식이고,
작업형 동영상이라 그래서 이건 컴퓨터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 컴퓨터는 화면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이지 여기에 계산기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실기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지참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흑색 볼펜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물론 허용하는 건 청색 볼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흑색으로 쓰시고 만약 연필이나 적색 혹은 청색, 흑색이 아닌 색깔을 썼을 경우에는 바로 실격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수험표는 굳이 출력해 갈 필요는 없고 수험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일단 둘 다 필기와 실기 둘 다 100점 만점에 이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제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한은 없지만 난이도가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느낌이 훅 드는 그런 시험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합격 기준 보겠습니다. 자 필기는 60개 문항 중에서 36개 이상 맞추면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합격이 되고요. 시험 종료 후에 바로 합불 확인 가능돼 있죠.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까 필기는 CBT 방식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0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자 1번 답 3번 찍고 2번 답 2번 마우스로 찍고 난 다음에 6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 제출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한 번 더 묻습니다. 클릭하시겠습니까? 혹은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로 묻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몇 개 맞췄는지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줍니다. 물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본인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시험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종료 후 바로 합불 확인 가능한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실기는 필답형의 경우에는 14문제 정도 물론 13문제 나올 수도 있고 12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4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동영상 10문제 정도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문제의 문항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기는 문제당 배점의 합이 60점 이상이 됐을 때 과락 없습니다. 합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필답형은 총 55점 만점이고 동영상은 45점 만점인데 이 둘을 합했을 때 100점이 되겠죠. 이 중에서 이걸 더 많이 맞추든 이걸 많이 맞추든 상관없이 이 중에서 60점 이상만 되면은 문제당 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 2번은 5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배점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배점을 다 더했을 때 내가 맞힌 점수가 60점이고 자, 또 한 가지 1번 문제의 경우에 보기 1과 가지수 1과 2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의 지정수량과 품명을 적으시오. 1번은 지정수량, 2번은 품명.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문제가 만약에 5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은요. 얘가 2.5점, 2.5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이걸 부분 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나 이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성질에 따라서 공단에서 미리 정한 이 배점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2.5 말씀드렸지만 3 혹은 얘가 2 이렇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점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정답은 비공개입니다. 문제도 물론 비공개지만 정답도 비공개인데 안티데인저 카페가 있죠. 자, 여기서 그 시험날 시험은 오전에 다 끝이 납니다. 실기시험을 치고 물론 필기는 아니고요. 실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기시험에서는 정답은 공개하지 않지만 안티데인저 카페에서
그날 시험 치는 날 당일 오후에 문제와 답을 공개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배점까지도 공개를 복원을 해서 여기 올릴 거니까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시험 과목 보겠습니다. 자, 필기는 객관식이고 어떤 과목이 있냐면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법에 있는 소화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과목이 20문제. 다음에 위험물 성질 및 취급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내용이 40문제로 출제가 돼서 두 개 합하면 총 60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주관식인데 필답편과 동영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과목은 필기와 동일합니다. 필기는 일단 60문제로 시험을 치는데 객관식이죠. 공부하실 때 선입견이 객관식이니까 그냥 대충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와 답을 외우면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물론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실기 때는 필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주관식으로 적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 중에 골라내는 건 대충 공부해도 되겠지만 실기는 그렇게 하면 답을 아예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공부하실 때 필기부터 깊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기도 함께 준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요거는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보통은 필기 2주만 합격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실기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그래서 꼭 필기부터 실기를 함께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을 하고요. 자, 필기는 한 5년 정도,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로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교재 이론을 정독을 하는 것이 필수고요. 물론 이론을 먼저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순서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적용이 돼야지만 된다는 뜻이죠. 자, 실기의 경우에는 신유형 문제의 출제 경향 대비라 그래서 2018년도 들어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가 난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난이도가 높아진 걸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나오면 정말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출 문제의 정답 외에 연관된 내용까지도 함께 학습을 하자라는 거죠. 필기 때처럼 문제답 외우면 실기도 문제답 외웠을 때 정말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 그대로가 아닌 약간만 그 질문 방향을 틀어서 물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출 문제 공부하실 때도 그 문제의 정답 외에 그 출제된 내용과 연관된 내용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나 강의가 있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함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우리 교재입니다. 교재의 특징인데 QR코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방유제로부터 방유제란 것이 뭐냐 하면 이 약간 보이는 이 물체가 위험물 저장 탱크입니다. 그러면 이 탱크의 주위에는 탱크가 파손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방유제라는 이 두기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유제로부터 옥외 저장 탱크의 옆판까지의 거리, 여기 빨간 줄이 있습니까? 이까지의 거리가 법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의 지름이 이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을 곱한 값만큼 이상을 이 거리로 확보를 해야 하고,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값을 이 거리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읽어보다 보면 과연 탱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유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재 보면 자, 이런 내용들 옆에 이런 식의 코드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어플 하나 깔아서 비춰보면은 이 화면 그대로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게 탱크고 방유제고 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들어있는 교재라는 걸 말씀 미리 드릴게요. 자,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실기입니다. 자, 실기 합격률과 난이도 한번 보죠. 근데 필기는 CBT 방식이라서 CBT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각 수험자마다 랜덤으로 꺼내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라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기는 전국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들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저번 시험은 쉬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8년 들어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률 한번 보죠. 자, 먼저 1회는 일단 뺀다 하더라도 2회 시험이 합격률이 30.04%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50%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2회 때 30.04% 나왔을 때 왜 이리 어렵노?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쉽겠지 하다가 3회에서 합격률이 16.53%입니다. 역대 최저라는. 물론 이때 신유형 문제가 5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문제들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똑같은 문제와 답이었지만 문제를 묻는 질문의 방향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자, 얘가 뭔지를 묻는 문제를 이렇게 물었다면 지금까지는 이 회차에서는 이렇게 와서 얘가 뭔지를 물었다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16.53%라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쉽게 나오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 계속 더 어렵게 나올 텐데 물론 이 합격률 중에서도 제가 얘기 들은 거 우리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92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물론 70점 이상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집단들도 있겠지만 이게 왜 나왔냐면은 정말 공부할 때 문제 답만 외워서 기출 5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합격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쉽게 만든다 이런 건 없지 않겠나. 계속 추세로 계속적으로는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실기 난이도 마찬가지겠죠. 합격률 떨어지면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출 문제의 증가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문제가 계속 많아지고 문제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질문 방향의 변동,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보람과 시험이 왜 어려워질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정말 쉬워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렵게 만들어서 그 어려운 걸 취득을 한 사람한테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것도 물론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개념에서는 꼭 어려운 게 잘못됐다 혹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나는 그걸 취득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취득했을 때 나도 보장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험물 기능사에 대해서 2019년도 어떻게 준비할까를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년 위험물 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